주시길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그날 밤 11시경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전화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형호 군의 아버지에게 첫 번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좀 34분 조금 지났으니까 40분에 뒤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뒤트렁크요? 뒤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범인은 계속 전화로 요구사항을 전해왔습니다. 이 구역에 차를 세우고 2번 전조등을 켠 다음 돈을 놓고 나가라. 실내등은 켜놓고 차에 키는 꽂아두어라. 그렇게 약속을 안 해주니까. 누가 할 말씀입니까?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이상한 양반. 그리고 또 그 구석장에다가 차 혼자 달라당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날 밤 범인의 전화 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지시 장소는 대한극장 앞. 대항장 맞은편에 그 택시 정류장 있죠? 예. 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두시고요. 예. 그 건너편에 보면은 케이크하우스라고 빵집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호는요? 목소리라도 듣기는 해주셔야 할까요? 아무튼 말입니다. 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실내등 다 켜놓을게요. 켜놓은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예.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예.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케이크하우스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네. 어둠에 잠긴 주변 어디선가 기다리던 범인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연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다시 거예요? 잡아떼실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당장 앞에 제가 아는 형사원에도 2명이 와 있어요. 형사요? 의심이 많고 또한 잡힐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형사들이 출동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피해자 집으로 전화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지나자마자 보면 버스 정류장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통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맨 위에 보시면 종이에다가 메모를 남겨놨을 거예요. 메모를 남겨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태극당 밑으로 보시면 코끼리 분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조선일보사에서 신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 가까이 가서 게시판 안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간 마지막 메모에는 돈을 입금시키라면서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어디로든지 전화나 신호를 보내면 우리들은 중단합니다. 형사들 쪽에서는 그 돈을 은행 마감 직전에 입금시키도록 유도했고, 범인은 돈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범인의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주민등록 번호를 주면은 이율 높은 걸로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뭐 이율 같은 건 필요 없고 송금 받을 건데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교 밑에서 바로 정 밑에서 차를 세우십시오. 바로 밑에 서울교 밑에요? 예. 그 차 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짝 붙여서 차를 세우시면요. 거기 차도하고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내가 메모를 눌러놨습니다. 범인은 이 근처 질이 아주 익숙하거나 이 주변을 아주 치밀하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메모대로 이동해가자 메모에 쓰여진 대로 가로등 밑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철제 상자 위에 돈을 놓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엉뚱한 곳으로 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이미 돈은 없어진 상태였죠. 그래갖고 시간이 약 한 3, 4분가량 될 겁니다. 그 3, 4분 사이에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형호가 유괴된 지 40여일 후 형호는 잠실 고수부지 근처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큰 인형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내려가면서 아 저거 사람인 것 같다, 인형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형호의 사체에서 수거한 옷은 형호가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 또 하나의 단서는 형호의 웃저고리에서 나온 만복이었습니다.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은 살아있는 거예요? 형호 죽기를 바라죠.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잡궁서 시에는 그냥 잠자서 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다가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집어본다거나 저희가 바로 무사히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형하고 도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딴 사람 있어요? 괜히 일로 뛰어가지고 아주 곤란해 죽겠습니다. 전화를 했던 이제 용의자의 경우가 이 사건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일종 그 동원된 또는 뭐 어떤 이익의 분배를 그 조건으로 가담했던 범인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서 결과는 그 동일 인물 한 사람의 발화에 의해서 녹음이 된 음성으로 게시판을 보시는데요. 네. 거기 메모가 있습니다. 안에다. 그것은 결국은 전화를 거는 사람, 지켜보고 확인하는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3명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범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상업은행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입금시킨 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의 통장은 이미 경찰의 요청으로 지급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상하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를 거의 뺐다시피가 탁 낚아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가져간 거죠. 그냥 막 얼른 달라 그래가지고. 순간 범인은 도주하고 말았지만 담당 창구 직원은 범인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됐고 아주 말쑥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약간 둥근형이었고 키는 170 정도 되고요.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형호 죽기를 바라죠.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네?